개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옷이 흐려갖고 네. 좀 기성부분 하나 살까 그래갖고 지금 옛날부터 생겼던 집이가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옷집에 형제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형제상에는 거기는 그 부인이 석유성도 있고 해갖고 장사를 잘해. 아, 사료가 있어야 돼. 하여튼데 네. 그 저는 멋진 옷 한번 누가 좀 사입어 볼까 하고 공을 들고 있었는데 누구봤자 못 네. 것 같아. 형제 자녀로 가셔야겠네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공수 네, 배 어제 저녁에 오늘 그 새벽에 공부하다가 뭔 생각을 하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60페이지 보면 60페이지 우쪽에 보면 1 플러스 1,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으면 두 사람이 되잖아요. 두 사람은 한 사람이 한 놈보다는 더 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먹을 설명이 있다고. 여기서 아까 어디부터 숫자를 지난번에 그쪽 쓰네. 지난번에 강의실이 저쪽이었습니다. 아 저쪽이라 그러구나. 예. 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플러스 1 이꼴 2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중요 문제가 1 플러스 1 그것이 2보단 크냐 작으냐가 사람이 만나갖고 도움이 되면 커져야지. 1 플러스 1 이게 사람보다 두보다 크다면 1 플러스 1 이제 부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갖고 1 플러스 1이 2보다는 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냐면 식으로 보자면 1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그것이 2보다는 2하고 똑같아진다는 뜻인단 말이에요. 똑같아진다고. 예. 적어도 무엇인가 더 늘어나야 사람이 둘이 모았으면 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커졌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사회는 뭐냐면 한 사람과 사람 만나면 둘이 싸우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1 플러스 1 이꼬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야 2가 된단 말이야. 거기서 말하면 못해갖고 늘어날 것이냐 모아져갖고 오히려 소홀함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생각하시 알파 그 뭐냐면 형님 알파라는 말이 원래 말하면 그리스어에 있어서 여기 가나다 기억이죠. 알파 B자 거꾸로 쓴 거 베타. 그다음에 여기 꾸부러처럼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델타까지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모았을 때 무엇인가 늘어나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실은 그 내용이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6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 문제가 전부 60페이지 이하에 그 앞에 나왔던 것들이 세 가지의 방법, 개인의 장점 발견하는 것과 장점 발견한 사람들 한테 모아갖고 공동체적 장점 발견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장점 모아진 사람들이 모아갖고 전체 풍토를 바꿔버리는 것과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대목이 5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연결됐던 것을 보완이라고 한다고 제가 보충할 보자하고 그 방법 제안한다고 방법 안자하고 그래서 보완이라는 말씀을 드려갖고 세 가지를 갖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은 그 대목이 바로 뭐냐면 사람 하나하나 고쳐나간 것 같고 그 좋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 집단 자체를 풍토로 바꿔버린 겁니다. 방금 그것이 지금 무더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던 대로 한 사람 모아갖고 이 사회 풍토를 공동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우주를 바꿔버리는 게 결국은 개개 알맹이를 우주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우주 바꾸는 알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사람이라는 것이고 사람 중에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1 플러스 1 이꼴로 2가 된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2보다 더 커져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야. 그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그것이 2가 돼야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사람이 모아 있으면 단순히 2명 모으면 둘, 셋 모으면 셋보다는 셋이나 넷이 사람이 모아갖고 있으면 사람이 정신이 모았으면 그 속에서 무엇인가 그걸 모아서 작용해지는 구성원보다 더 커지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온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이거를 뭐 알파 베타 이거를 뭐 그냥 감마 이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아있는데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커져나가는 것은 사람 모은 것이 커져나가는 뭐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커져나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마음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찾아보자면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알파는 A자 같이 쓰는데 여기 앞 이렇게 쓰는 알파는 이렇게 쓰죠. 베타는 뭐냐면 B자 같이 쓰는데 올라와갖고 이렇게 쓴 것이 베타. 감마는 뭐냐면 이렇게 쓴 것이. 밑에는 동그랗고 위에는 벌려버린 거. 이것이 감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네 번째 델타는 뭐냐면 저 강물이 흘러나가다 보면 밑에 퍼져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흘러나오는 물은 적고 퍼져나가는 데는 넓어져갖고 삼각수가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면 델타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가 퍼져버립니다. 그것을 적어서 내 얘기 뭐냐면 무엇인가 모았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집합부름은 더 커져나가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면 단순한 사람 모았을 때 단순한 수 합치는 것보다는 거기서 무엇인가 정신적인 창조적인 변수가 나와야 한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창조적 변수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정신이다. 그 대목을 설명하시려고 가장 애를 써서 사람의 마음이 우주를 대표하는 마음이 전부 우주를 테러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제일 열심히 설명하셨던 분이 바로 그 내용이 청하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보리방편론이라고는 보죠. 이게 여기 예. 요걸 터치하시고 색깔을 펜으로 색깔 눌러보세요. 아니요 펜으로 누르시고 색깔을 쓰고 싶고 계시 검정색 그래서 쓰는데 예. 1 플러스 1 이꼬르 2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1 플러스 1 이것은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이것은 2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알파라고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충천시켜 나가는 창조적 분편수학. 그 대체로 이 흐름을 보자면 1 플러스 1 이꼬르 2가 단순 구조라고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들, 발전성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공동체가 되면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이것이 있어야 2가 되어야 그것이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알파라는 것이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곳에서 뭐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아니라 이거 지운다 어디고 맨 아래 지우개 누르시면 돼요. 왼쪽에 아까 왼쪽에 연필 옆에요. 그 밑에. 예, 지우개요. 밑에. 요거로 두 번째요. 예, 그거 누르십시오. 예, 됐습니다. 요거 지우고 예. 여기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다시 여기다. 펜 누르셔야 돼요. 펜. 저거 눌러야지. 예, 예, 됐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요것이 2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요 말은 뭐냐면 모아주면 모아준 것만큼 성가시는 게 생기니까 발전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그래서 보자면 얼마나 더 많은 알파를 내줄 것이냐, 얼마나 많은 이 알파를 줄여볼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파만 하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요소도 생겨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거기다 알파가 아니라 베타가 또 나와야 한다.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냐면 감마도 나와야 한다. 감마 따로 때 뭐 지금 때 그러면 다시 또 아까 그부터 들어. 베타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감마를 놔야 한다. 다른 녀석. 다음 네 번째라면 베타가 들어가야 한다. 자, 알파, 베타, 감마, 데타 네 가지. 자, 어째 자료가 없으니까 기껏 생각한 것이 그리스어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A, B, C, D에 해당한 것이 알파, 베타, 감마, 데타 네 가지만 생각해보자. 그만 말은 가장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인가 그 창조적 변수들이 모아있으면 거기서 기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 사람들이 모아있으면 지들끼리만 나눠먹는 것으로만 단순한 배수 환경을 생각했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생성되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모두 그거라 뭐라 그래? 생성적인 요소가 새로 나온 거. 창조적 독립 변수. 창조적 변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모았을 때 거기서 사람 모은 것만큼 거기서 창조적 변수를 창출해야 해. 창조적 변수가 왜 어디서 창출되냐? 마음에서 창출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뭐 이치를 의식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넣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데타를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뭐 그걸 같이 쓰려고 해서 온 생각하고 왔다가 요 이제 지우려고 어쩐다. 예, 예, 놔두십시오. 이따 꺼버리면 됩니다. 여기 뭐 네. 써면 되거든요. 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릴 때 거기서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 여기서 58페이지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적 변수를 항상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태서 키워나가는 단체를 만들어가자. 근데 창조적 변수를 보태서 키워나간 것은 5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나와 있는 첫째는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말하면 예 일단 보죠. 조준이라고 되어 있죠. 조는 찾아낼 자예요. 자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준 인재적 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 와서는 59페이지 딱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강화 인력장 그러면 찾아낸 사람한테다가 찾는 것만이 아니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더 아까 말하면 개별적인 성장 과정을 키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50페이지 세 번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화 인기장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체질을 혹은 전체적인 집단 성품을 바꿔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들이 교육대학 총장을 썼던 우리 그동안에 광주 1고 때 담임을 썼던 최성호 선생님이 학생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 아니면 순국선언문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10개를 딱 골라갖고 1번, 11번, 21번, 30번 쭉 앞 칠판, 뒷칠판 해갖고 10명이나 8명 딱 세워놓고 부른 대로 써라. 그러면 이제 그놈을 부른 단어를 이제 학생들이 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쓴 사람하고 이제 줄을 바꿔. 다음에 작은 거 어디 가는 바꿔라. 그러면 1번은 2번자로, 2번은 3번자로 그때 바꿔. 그래갖고 틀린 놈 그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바꿔. 그러면 이제 틀린 놈 수를 치워갖고 옆에 친구가 야, 이 새끼 그것도 못하냐? 그래갖고 막 분밥을 때려. 이제. 그럼 수없이 그 학생들 앞에서 앞 칠판, 뒷칠판 나와갖고 글자 틀리게 썼다고 너는 5개 틀렸을 게 5개 맞아. 그럼 망신되지. 그 다음 국어 시간에는 서로 친구들이 안 맞으려고 자주 그냥 죽게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해갖고 내가 하나도 안 틀려갖고 가서 다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최성호 선생은 국어 시간에는 한자는 적어도 최성호 선생한테 배운 한자는 한 사람도 안 틀려. 틀리면 막 망신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곱 국어 시간에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체질 개선이야. 체질 개선은 어떻게 하냐? 계획적인 개선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전체 개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58페이지 59 밑에 3번으로 가온 것은 우화인재기장이란 말은 인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인재의 집단을 컨트롤 체질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 우화란 말이 뭐냐면 개인을 좋게 한 것만이 아니라 우화 그 집단 자체를 우수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교육 방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58페이지 안에 그 1, 2,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약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그럼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오한이라고 하자 말을 썼습니다. 오한은 그 오한이다. 공부는 흠토를 전체적으로 고쳐나가자 이 뜻이다. 오한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럼 개별적인 자국이 아니라 집단적인 풍토를 통해서 체질을 고쳐버린 것이다. 그것이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어서 여기 내용 있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57페이지 3절에 나오는 대로 양장 피단하고 위주 그래서 전체적인 집단을 양장 밖으로 끄집어 올리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풍토를 전체 구성원들을 체질 개선할 때 어떻게 하냐? 각오를 새롭게 해가지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서전에서나 기타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은 바로 뭐냐면 체질 개선 방법에 써먹는 것이 무엇이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옛날 나라는 똑같은 나라이지만은 우리 마음을 고쳐먹은다. 그 마음 고쳐먹는다 뭐라고 할까? 유심이라고 그러죠. 유심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질을 나쁜 놈은 피해버리고 좋은 점을 키워갖고 하나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풍토를 바꿔버리는 풍토로 가보자.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표준화된 번역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여기에 관한 각자 의견들 쓸어갖고 이 나중에 잡지로 하나 만들자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실은 갈팡질팡했고 저도 그냥 몸이 쇠약이라고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57페이지에 양장하고 장점은 끄집어 올리고 양자는 끌어올리 양자니까 피한 깨끗한 놈 잘못된 것들은 감춰버리고 피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나쁜 놈은 없애고 좋은 놈을 키워나가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뭐냐면 이 양위주 키워나가고 도와주는 방법으로 키워 커나가는 것이 위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57페이지 나오는 것은 3절 제목을 보십시오. 양장피단하여 이 양위주로 만든다. 이거 짧은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공동체 풍토에서는 하는 창조적 변수를 창출시켜 나가는 엄청난 지금 그 암시적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대목에 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꼭 해야겠다 하는 것 같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고쳐나가는 방법은 뭐냐,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반드시 거기서 나온 것은 한 사람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 만나고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들어가냐, 플러스 알파가 꼭 들어가야 한다.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모았으면, 좋은 사람들이 모았으면 거기서 배운 바가 시작하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플러스 알파 대신에 사람이 모아놓고 보니까 서로 물어뜯어갖고 타버린다. 그것이 마이너스 알파만 됐단 말이야. 이 풍토를 플러스 알파로 고친 방법으로 가는 것을 설명한 대목이 여기 나와 있는 제3절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중용의 교육 방법에 관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온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아래 것들까지 동원해갖고 풍토를 개선해 나가자 하는 풍토가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제4절에 나오는 아랫사람들한테도 들어가서 모임을 만들어가자. 이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만이 아니라 보이죠. 플러스 베타를 만들어가자 하는 내용이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러면 더 옆에 사람들 또 다른 사람까지 오면 플러스 베타 다음에 이 감마라고 하는 제3 요소까지도 연결해서 시작하게 하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여기서 알아봐갖고 복사를 해갖고 나눠질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 알파벳의 세 가지 얘기가 원자력 발전 속에서, 원자력 요소 속에서 나오죠. 알파선은 원자탄에서 나오는 제1차적인 방사선입니다. 베타선은 그 다음에 나오는 상당히 충격적인 원자탄에서 나오는 자극선입니다. 감마선은 뭡니까? 감마선은 맞으면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뭐냐?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알파선은 가장 보편적인 방사선입니다. 베타선은 상당히 강한 추진인데, 감마선은 방사선 동위원소가 폭발해갖고 나오는 폭탄 속에서 나오는 방사선 속에서 감마선 맞으면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갖고, 그것이 말하자면 중성자선이라고 해요. 중성자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명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마선의 독성을 피해한다. 그래갖고 미국이 나토 만들어가지고, 나토하고 다시 말하자면 서양 쪽하고 말소 체제인 러시아 쪽하고 동서로 갖고 싸움이 붙으면 결국 누가 죽냐? 독일 사람만 다 죽어본다. 그 말 들은 후로 독일 사람들은 적어도 동서독일간이 중심이 되어갖고 이 나토하고 말소 체제하고 싸움 붙어갖고 우리 독일만, 게르만만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핵에 의한 이 게르만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옛날 무기로만 싸워야지 핵폭탄 갖고 싸우면 안 된다. 그 이론도 바꿔지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갖고 동서독이 싸우기는 싸우지만은 하나씩 총으로 쏴 죽여야지 폭탄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원자탄 죽여서는 안 된다. 내용이 되어갖고 그로 인해서 우리끼리 덮고 죽이는 짓을 하지 말자. 그러고 타협이 되기 시작한 것이 동서독 간에 있어서 핵무기에 의한 서로 공격을 막아보자는 내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 편들다가 소련 편들다가 죽는 것은 우리 게르만 민족만 우리만 죽어 쓰겠냐? 우리는 서로 죽이지 말자. 그 내용이 되어갖고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동서독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된다는 것이 뭐냐면 동독과 서독이 합쳐져 갖고 하나 통일국가를 만들어버린 대통령 문제가 뭐냐면 미국
편들고 소련 편들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핵폭탄에 의한 핵 반응 때문에 알파선, 베타선이나 감마선에 의해서 우리 게르만민들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편들다 소련 편들다 우리만 중간에서 다 죽을 필요 없지 않냐. 우리는 옛날 무기로 싸워야지 핵폭탄 갖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는 핵 쓰지 말자. 이론을 바꿔져갖고 결국은 동서독이 화합돼갖고 오늘 지금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여기 시작된 겁니다.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 만났을 때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도움이 되는 요소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어 서로 헐떡갖고 서로 죽여서 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60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어디까지 했느냐 그러면 61페이지 5째 줄까지 했습니다. 그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60페이지에 나오는 제4전의 제목을 보자면 하정순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수는 들을 수 없답니다. 정자는 정복을 정자로 되고 정 그런데 이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또 됩니다. 더 많이 받아들여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데 뭐냐? 하속적 의견. 아랫사람들, 백성들 의견들, 학생들 의견, 어린이들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아까 여기다 더 많이 1+1 더 많은 알파를 만들어 가자 한 것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참여자들끼리 창적 변수를 통해서 심보를 거쳐갖고 발전시켜 나가자 한 것을 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밑에 것들 의견 들어갖고 우리 체질 바꾸자 한 것으로 바꿔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아주 앞에 나오는 전체 문단은 제가 설명해 나가고자 해서 문단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페이지부터서 그 내용은 아주 짧지만은 적어도 장태공 이세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이상국가를 만들어가는 문제를 고대 내기 중세기에서 시작됐던 것을 의견을 들여갖고 만든 것이 바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들어갖고 전체적으로 고쳐나가자 하고 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럼 문단을 나눠놓고 보자면 제목은 뭐냐 하면 타정순 더 많은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서 무엇이다 하속적 의견 그것도 또 아랫사람들 나보다 모든 사람들 숨지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더 많이 이 의견을 반영해 나가자. 그 뜻이 제목을 말하자면 순임금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타정순 하속적 의견 앞에다가 넣어야 하는 그 제목 앞에다 넣어야 하는 그것을 뭘 받느냐 여기서는 순임금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순의견을 받아들이자. 이거 다시 말하면 순의견에 따라서 더 많은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자는 뜻으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앞에 4번 제목 앞에다가는요 순임금 숫자 요 숫자를 요것을 제목을 앞에다 하나 많은 따자는 타정순 더 많은 의견을 들은 자 그 앞에다가 수는 더 많은 의견을 듣자고 했다. 그 순임금 숫자를 앞에다가 제목에다 넣어주시면 그 뜻이 하나에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요지를 문단 분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60페이지 거기에 더 많은 의견을 아랫사람들로부터 듣자라고 하는 순임금 뜻을 나눠 보자면 공자인위부터서 10개 그 8개 줄까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앞에다 써서 문단 제1문단이라고 써놓고 싶다. 공자인이 거기다가 문장 앞에다 이시를 하나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8개 줄 밑으로 보자면 정인이 동득적의 도리 이 공자님은 뜻을 바로 알아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려고 했냐 그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의 태종인 둘째 임금인 이세민이가 바로 이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 정천에 써먹어갔다. 그래서 이세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관지 치유 체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설명하려고 하는데, 정인이 동득 적의 도리, 바로 이세민이 공자님이 받아들였던 순임금의 수의 의견의 방법을 받아들여갖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이세민에 의한 정관지치. 다시 말하면 가장 당시로서는 아주 세계에서 처음 있는 특출한 이상정치 실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덟째 줄에 있는 정인, 바로 이런 까닭으로 무엇을 까닭이냐, 정인 위 동득적의 도리, 이 좋은 의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발전되어진다. 좋은 의견을 들어서 발전해야 한다는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동득적의 도리, 이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대목을 개2문단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를 써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나눠보자면 그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있는 대로 정관지치 천연, 그다 1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관지 천연에. 그 다음에 거기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큰 2번 대신에 하나 쭉 긋고 1번, 쭉 긋고 2번, 그 작은 번호를 쓸 수가 있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에 아까 정인이 동득적의 도리, 다시 이세민이 공자와 순자의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방법 받아들여 가지고 의견을 모아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을 실천했던 것을 시작해 갖고, 여러분 이제 이세민에 의해서 당태종에 의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한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정관지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보자면 그 2번 안에서 보자면 정관 천연에 밑에 5줄 나오죠. 천연에 보자면 처음 시작을 한 것이다. 그것이 기원 후에 언제냐면 627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기 그런 것은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앞에 있는 2번 다음에다가 작은 2번으로 정관 천연에다가 끝고 1번을 씁시다. 그 다음에 보자면 61페이지로 와서 이 여섯째 줄에 보자면 이세민이 한 대신변적 대신선 밑에 있는 아래 자기 부하를 다 불러놓고, 나 지금부터서는 언제든지 나한테 꾸지람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얘기를 다 들란다, 꼴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하는, 아랫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을 갖고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61페이지에서부터 여섯째 줄에 나오는 이세민이 한 대신전적 대신설, 그 대목이 아까 말한 제2문단의 작은 문단에 해당되니까 그런 대치 끊고 2번을 쓰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이세민이 과거에는 군주로서 군림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 의견을 들어가려고 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대하는 자세로 바꿔나간다. 그 다음에 이세민이 한 대신변적 대신설, 그 대목에서 딱 다음에 또 8개 줄 밑에 보자면 간이 대부 이 왕규가 황상의 저건설 저양설하고 이건 다 들지마라고 하는, 항상 닫지 말라면 이세민의 의견 듣고 나서 간이 대부인 왕규가 이번에 새로운 방향 만들어갔다. 그래서 왕규가 진언을 하고 있는 방법이 이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그저 의견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옛날 어른들 쪽에서는 이제 충신들한테다가 간을 할 수 있는, 간관을 적어도 최소한도 반드시 7명씩은 데리고 앉아서 의견을 참모 의견을 듣다.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임금께서도 다시 말하면 당태종께서도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해서
간관 제도로 드십시오 하는 충고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간이 내부 왕규가 그 대목에서부터 이제 7개 줄 밑에 딱 나오면 그 7개 줄 밑에 보다면 이세민이 대왕규적 왕규 얘기를 듣고 나서 표시 찬탄 그렇다 그 느껴가지고 체계를 개선해버린 풍토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제2절에서 작은 분단으로 자면 정관기 초부터 시작해갖고 이세민이 왕규 얘기를 듣고 완전히 아랫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여론을 수립해가지고 천하를 퉁치려고 하는 제도를 바꿔져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60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에 만들어놨던 그 2번 이 문단의 작은 소문단으로서 1, 2, 3, 4번으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 잡고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이세민의 모든 체제는 전부 다 아랫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치는 방토록 바꿔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60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에 나타난 대로 9째는 정관 2년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여론에 의한 정치를 실시하는 이세민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대목을 문장성으로 볼 때는 이 제3문단으로 봐서 여기 정관 2년 돌다가 문단의 번호를 3번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 보자면 이세민은 완전히 공자님 말씀 들었던 대로 해갖고 임금이 백성들 말을 들어야겠다 한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놈은 바보 같은 멍텅구리입니다. 그 대신에 진짜로 현명적 인구는 전부 모든 것을 다 백성들한테 물어가지고 백성들 의견 들어서 참조해갖고 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났다고 지 의견대로 떠들고 있는 그 말이 좀 안 됐습니다만 요새 우리 윤 대통령도 아마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지만 지 생각대로 하고 지 참모들 하고 지 법무장관하고 갖고 하다 일을 밀고 나가다 보면 저도 깜깜해지고 저한테 진짜 소식도 안 들어오다 보면 국가 정치는 암담해지고 잘못하다 보면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61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에 나오는 정관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관 2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문단으로 봐서는 앞에 있는 대로 3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2년 앞에다가 3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정관 2년 앞에가 3자 써놓으면 거기다 작은 번호로 쓰자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아주 제일 먼저 이세민한테 나타나고 통큰 소리를 해갖고 이렇게 정치하십시오 한 얘기를 한 사람이 6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그 제일 우측줄에 나오는 대로 두여회라고 하는 전자한테도 임금한테도 속인 얘기를 바로바로 직언을 해버리는 당나라 때에 있어 당태종 때에 있어서 세 사람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이 당연영이하고 두여회하고 그 다음에 위징하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용에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3문단 61페이지에 나오는 3번으로 된 것을 내용을 풀어서 말하자면 그 중에 작은 첫째가 62페이지 첫 줄에 나타나는 두여회라고 하는 직언하는 충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여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이세민 얘기 쭉 나왔고 그 대목이 이세민이 그 말 듣고 새로운 체제 만들고 해갖고 설명한 대목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그러면 63페이지 여기서부터서 셋째 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 문제는 여기 3문단에 나오는 정관 2년부터서 나오는 속에서는 이제는 천자한테도 임금한테 속인 얘기를 누구든지 가서 직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금방 짓는 감히 천자 앞에 그렇지만 천자가 다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보다 뭐냐면 뭔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니까 백성들이 세상에 천자가 백성들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뭐보다 몰아갖고 틈만 속에 얘기하면 그걸 다 들어주고 그것은 좀 지나쳐야하고 고쳐주고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백성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이세민한테 다 마음이 기울어져 갖고 허전 대로 다 따라가게 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3페이지 여기서 둘째 줄, 셋째 줄에 나오는 것입니다. 63페이지 둘째 줄 보십시오. 이세민이 대규간지신 10분 감격하여서 규간지신 임금한테 대해서 직언을 하는 신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세민이 천자가 항의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백성들 말 들으면 감탄해갖고 진짜 좋아서 어쨌든 감격하고 있으니까 그 10분 감격하고 있는 이세민이한테 대해서 백성들은 감격하겠습니까? 천자가 백성들한테 직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감동하고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모든 간신들 직언하는 신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세민한테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63페이지 둘째 줄, 셋째 줄입니다. 이세민이 대간관지신 10분 감격하니 이세민이 임금한 천자에 대해서 간관, 이 규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들을 내는 그 신하들에 대해서 10분 감격 아주 대단히 천자가 감격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간신문들도 천자한테 대해서 직언을 하는 사람들 간신문들이 또한 위차로 말미암아서 이를 위해서 심정이 서청했다. 마음을 다 풀어놓고 오만 얘기를 천자한테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야. 이 대목에 바르자면 항의를 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주고 싸움을 않고 시비를 않고 하는 천자를 만나니까 백성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심정이 서창, 서는 펼칠 서자고 창자는 뻗어나갈 서자.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퍼져갖고 우리 임금 하게 연결되었다. 그래 뭐라고 썼냐면 제가 문자로 쓰는 것이 뭐냐면 군신 임금과 신하가 합결 서로 모아서 뭉쳤다. 저라부터 그것보다가 문자를 쓰자면 63페이지 셋째 줄 끝에다가 글자가 뭐냐면 군신 합결이라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간에 마음에 합쳐가지고 뻥뻥 뭉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트입 잡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견을 내서 제가 벌려고 하다 보니까 약점 잡아갖고 지가 언권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펑펑 뭉쳐져가지고 전 국민이 다 합쳐지고 나라가 통이 되고 합쳐졌다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분신합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관 6년 63페이지 보면 4페이지 네 줄에 정관 6년 나오죠. 정관 6년 앞에다가는 이제 또 문단 번호 4번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문단 4번에 가선 그 다음에 아까 말하자면 여론 정치를 제도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목까지 설명을 하고 더 나갈지 모르겠으면 일단 문단은 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63페이지 넷째 줄부터 정관 6년에다가 문단 4번을 쓴다면 4번 내용에 보자면 여러 가지 옥복특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다 보면 그 내용들이 수정하고 바꿔주고 온 것들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6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64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정관 8년이라고 나옵니다. 63 정관 8년 나오는데 정관 8년 앞에다가 그래서 앞에는 아까 말한 63페이지라는 4번을 썼다면 64페이지 딱 중간 정관 8년 앞에다는 문단 5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자면
이sem이 차례차례 이런 방법 가지고 적어도 당나라 때 당시 세계에서는 당나라 중국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통치를 했다고 봐집니다. 당나라 때 만들어졌던 이 정관지치가 8년째 되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 보면 이때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충신들이 나와서 임금한테 대해서 직원들을 뭐라 해버립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64페이지 밑에서 5줄에 나온 데로 보면 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당태종에 관한 세 사람 충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위진이 바로 말하자면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은 그 후부터서는 틈말씀 모든 임금현은 통치에 대해서 일단은 위증한테 당태종이 물어봅니다.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알았다. 그래갖고 모든 결제를 사실상 자문을 위증한테 받아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우기서부터 6째 줄에 보자면 정관 16년이 나와 있습니다. 정관 16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한 8년 10년 동안 통치로 나간 여기다가 문단번호 6번을 한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1, 2, 3, 4부터 5, 6 오면서 이제 점점 여론 정치를 제도화해가지고 당태종의 때에 있어서는 당나라 때에 있어서는 백성과 임금이 의견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정책을 취하게 되어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당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정관지치에 관한 것이 그 후에 적어도 중국에 있어서 그 당시 왕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군주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이상적인 민본 여론정치에 관한 체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로 설명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백성들 소리를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를 적어도 특히 중용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순히 백성들 얘기를 듣는 모델을 잘 정리해갖고 공자님이 설명하셔갖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특히 순임금 얘기를 공자님을 통해서 듣고 나서 당태종 이세민이가 정신 차려서 당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보면 시대로 보면 중세가 아니고 중세 초기 고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여론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는 못 나가지만 방향이라도 잡으려고 생각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얘기했던 당태종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61페이지 6에서부터 5째 줄까지를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정관이치, 정관 천연 내용만 핵심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쉬었다가 61페이지로 들어가서 내용을 오늘은 지금 진지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고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여론 정치를 수행해왔던 당태종 이세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아두셔야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가지 이 정관지치에 관한 책이 참고적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으로 갖고 다 해놓고는 오늘 지금 진도 다 안 나갔으니까 이단 보면 가능하면 적어도 정관지치에 관한 핵심 부분을 다는 모르지만 핵심은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 무엇이고 해갖고 이세민이 설명하려고 했던 고대 국가에 있어서 이 민의에 의한 통치를 해왔던 것을 참고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다시 말하면 정관지치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민의에 의한 여론 정치의 대표적인 예라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고 우선 그러면 앞에 60페이지, 61페이지 5줄까지 부분들은 앞에 시작 전에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고
진행하려고 한 5분 쉬었다가 다음에 61페이지 5시쯤부터 좀 심도 있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인데 되게 많은 거 있죠. 분명히 연관이지 책 부분을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이렇게 놓고는